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농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 소금물과 12% 소금물이 섞은 다음에 200g을 더 넣었더니 7% 600g이 되었다. 그럼 12%짜리 몇 g이 되었냐? 요거죠. 천천히 그대로 비커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8% 소금물에 12% 소금물을 섞었는데 200g을 물을 더 더했대요. 그냥 물 200g을 더했다는 거죠. 그럼 0%짜리 물을 더했다는 소리예요. 했더니 자, 7%짜리 600g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두 개 합쳐서 400g이라는 소리죠? 여기 200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묻는 문제가 여기가 묻고 있어요. 여기를 x라고 잡아주면 여기는 400-x죠, 여러분. 합쳐서 400g 나오면 되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짓은 뭐밖에 없다? 곱하기 밖에 없습니다. 두 개 곱해요. 그럼 3200-8x 더하기 몇이죠? 12x 더하기 빵은 곱해버리면 4200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요. 4x는 3200 넘어가니까 1000 나와요. 그래서 x는 몇 g이다? 250g이다.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답이 그래서 3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금방 풀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걸 알아야 그런데 여러분 금방 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거요, 문제. 이거 섞었고, 소금을 섞었고, 물 첨가했고, 물 증발시켰고, 소금을 넣어서 결국 뭐가 나왔다? 상관없습니다. 쭉 쓰고 나서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요것도 이제 조금 단계가 올라가면 애초에 이걸 적지 않고도 대충 이제 판단만 해서 이거 굳이 적느라고 시간 안 적고, 곱하고 빨리빨리 나올 때도 있어요. 조금씩 더 빨라질 겁니다. 아무튼 내 기본 골 자체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물론 농도 푸는 문제가 여러분 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어려운 방법이라서 여러분이 이제 취사 선택도 하세요. 이거 필요할 땐 요거 할 땐 요거,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까요? 100g에 어느 한쪽은 대신에 뭐랄까요? 조금 이제 동일하다라는 표현을, 네, 아니야. 그럴 필요까지는 없군요. 네. 그냥 볼게요. 100g에 6%짜리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300g에, 9%? 아니야, 10%짜리가 있다고 해봐요. 둘이 섞었대요. 몇 퍼센트 될까요?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해도 됩니다. 대신에 다른 개념도 있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일단 얘가 6%짜리고요. 6%짜리고 여기가 10%짜리예요. 그죠? 그럼 지금 두 개를 섞으면 평균이 나온다는 소리죠. 그죠? 평균에 대한 값을 구하라는 문제라서 결국 이 지뢰라는 표현은 이게 시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다가 어디다가 평균을 잡아야 얘가 진짜 평균이니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6%짜리에는 한 덩어리가 있어요. 100g. 여기 10%짜리는 300g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여러분 무게의 비가 1대 3이죠. 그러면 이 평형점이 돼야 되는 게 어디냐면 길이의 비가 거꾸로 변신을 해야 돼요. 여기가 1대 3이라면 길이의 비가 여기를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눌게요. 3대 1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 원래 우리가 여러분 이거 중학교 때 과학에 나왔던 개념이거든요. 여기에 어디에 놔야 무게가 평형이 되느냐 이런 거예요. 여기에 100g이 올라가 있는데 여기 길이가 여러분 2였어요. 네. 그러면 여기 길이가 4였다면 여기는 몇 g이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나왔다면 여기는 여러분 50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얘네 둘의 곱한 거랑 얘네 둘의 곱한 거가 같아야 평행이에요. 알겠나요? 길이랑 무게 같은 개념 두 개가 곱했을 때가 같아야 평형이에요. 얘도 똑같아요. 여기 6이라는 개념이 있고 10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여기에 100이 있고 여기에 300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무게가 3이고 여기가 무게가 100이죠. 그러면 길이 자체를 3대 1을 거꾸로 가져버리는 겁니다. 여기를 길이를 3을 갖고 여기 길이를 1을 가지면 100 곱하기 3, 1 곱하기 300 같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지점을 찾아주면 되고 6에서 10이고 7, 8, 9, 10%니까 평균은 어디더라? 9%짜리군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거 평균이 9%가 되거든요.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어요. 이 무리는 언제 좋냐면 여기가 여러분 정말 계산하기 귀찮은, 곱하는 것 자체가 짜증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등장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등장할 때 굉장히 좋고, 배수 등장할 때 굉장히 좋고, 전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통찰력이 좀 요구되는 그런 문제일 때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도 두 가지 형태를 여러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내가 이거는 이게 낫겠군, 이게 낫겠군,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아까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것도 다 풀 수는 있지만, 얘가 더 빠를 때도 간혹 있긴 하기 때문에, 둘 다 알고 있는 게 우리 신상엔 좋아요. 알겠죠? 네. 그렇지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방금 봤던 요 풀이로는 조금 어렵죠. 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빠르게 이거 빠르겠다 이게 빠르겠다 판단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그럼 10% 소금을 250과 8% 소금 200g을 섞어 놓은 소금을 추가 넣었더니 12% 소금물이 됐다. 추가 넣었던 소금의 양 그랬거든요. 자, 그럼 일단 이거 첫 번째 배웠던 비커 공식으로 넣어주면요. 10%에 250g, 거기다가 8%에 200g 섞은 후 추가로 소금을 넣었는데 몇 그램 넣는지 몰라요. 하지만 생소금은 100%라 그랬죠. 했더니 자, 이거 다 더하면 여러분 450 플러스 x가 되고 여기가 여러분 12%입니다. 그죠? 이거 계산하라는 소리예요. 자, 계산해봐. 그럼 여기에서 2500 나오고요. 계산해봐. 그럼 여기서 1600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100x가 나오고, 자, 여기는요, 12 곱하기 450 이런 거 할 때요, 괜히 막 두 자리 곱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여러분 2를 줘버려요, 먼저. 900으로 만들어버려요. 900 곱하기 6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400 플러스, 자, 2를, 여기는 똑같이 12 곱하기 x죠? 12x예요.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자, 여기 곱하기 10인데, 이거 계산할 때, 자, 원래 끄집어내면 여러분 450 곱하기 10이죠? 그 다음에 x도 또 따로 추가로 12가 곱해진 형태예요. 얘에다가 2를 줬단 소리예요, 해석은. 네. 알겠나요? 자, 그럼 요거 풀어주시면 되고요. 넘어가면 얘가 88x라고 나오게 될 거고, 요거 더하면 4100이니까 넘어가 버리면, 네, 1300 나오게 될 겁니다. 어라? 어차피 반원리 말이에요, 여러분. 뭐 그냥 어린 값을 구하라는 소리네요. 그럼 1300을 88로 나눠야지. 약분하지 말고 그냥 곧바로 들어가는 게 나아요, 이런 거는. 88 해주면 5가 아니라 420 나오게 될 거고요. 5는 살짝 안 돼요. 14점 후반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14점 후반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답은 벌써 15g째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해주시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이제 1에 대한 양이고요. 이건 여러분 두 번째 풀이로 풀기는 네, 일단 저 앞에 것만 일단 해볼까요? 10% 250g과 8% 200g이 있다라면, 자, 여기 8하고 여기 10%가 있는데 여기에 무게 자체가 5에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온 거죠. 250g에 해당하는 5. 여긴 200g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4가 들어간 거죠. 그럼 요 거리를 9등분해서 여기 흔히 말하는 여기의 길이가 5, 여기 길이가 4인 상태가 여기 딱 중간이 될 겁니다. 알겠죠? 굳이 여기 중간 평균치를 따지려면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거리가 여러분 2잖아요. 그 2를 9로 나눈 다음에 5덩어리를 계산해서 9분의 10을 8에다가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요 녀석이 나오게 될 거예요. 네.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9.111% 정도 나오게 될 거예요. 두 개를 섞어주면. 지금 이 의미에서 전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두 번째 풀이가 편한 식은 절대 아니에요. 첫 번째 풀이로 갔어야 되는 식입니다. 자, 다음 문제. 이제 유정이가 하면 A1, 세영이가 하면 B1, 유정이 세영이 함께 1 했으나 중간에 세영이가 1을 그만두었고 1이 끝날 때까지 15일이 걸렸다. 세영이가 1을 하지 않은 날은 며칠입니까? 이런 문제. 분명히 1에 대한 문제가 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럼 1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원래 우리가 풀던 방법 그대로. 자, 이게 뭐냐면 전체 1의 양을 뭐라고 놓죠? 1로 놓자.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가정 첫 번째예요. 1의 양 구하래? 아, 그러면 뭐죠? 전체 1의 양. 전체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을 1로 놓자. 이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1로만 놔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걸 여러분 깨트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그걸로 보면 조금 좋지는 않은데, 자, 이렇게 문자로 나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게요, 여러분. 계속 지금 그 문제가 나오나요? 네, 나오진 않아서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만약에 뭐 A가 1하면 5일 걸려요. B가 1하면 8일 걸려요. 그 다음에 C가 1하면 6일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이제 뭐 중간에 이런 문제 나오죠. A랑 B가 며칠 동안 일하고 나서 나머지를 A, B, C가 다 같이 일했을 때 며칠 내에 끝나는가 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있을 때. 자, 여기에 여태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예전 과정으로, 고정관념에 빠진 채로 문제를 풀자면, 이거 전체 일의 양을, 네, 1로 놓자 해가지고, 얘는 하루에 5분의 1씩 끝내, 얘는 하루에 8분의 1씩 끝내, 얘는 하루에 6분의 1씩 끝내, 이러면서 식을 진행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요, 중간에 내가 이해 자체가 아예 안 된 채로 문제만 풀고 있어요. 식만 풀고 있어요. 그럼 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등장하거나 내가 잘못 본 식이었다 그러면 중간에 고칠 여력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틀리게 되어 있는 형태의 문제예요. 답도 이상하게 나와.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풀 수밖에 없는 문제. 근데 이런 거 여러분 해석을 달리 해보는 겁니다. 이게 가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5, 8, 6에 웬만하면 최소 공배수 혹은 공배수면 상관없어요. 공배수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가정이니까. 그러면 5, 8, 6이면요, 여러분. 자, 얼마냐면 40에 네, 120이죠? 120이 이 녀석의 최소 공배수입니다. 요 세 개의 수의 최소 공배수. 그럼 120개 혹은 뭐 121, 뭐 120 상자, 뭐 120 또 뭐가 있을까요? 120장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보기 좋은 아니면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는 뭐 그런 개념 자체의 개수 개념으로 가버리면요. 120개를 하는 게 완성이래라고 내가 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체를 120개를 뭔가 끝내면 되는 거야 라고 가정했다 그러면 자 A는 여러분 하루에 몇 개를 끝낼 수 있는 거죠? 5로 나눠버리면 하루에 24개씩 끝낼 수 있는 I입니다. 네, 능력을 갖고 있고요. B는요 하루에 15개씩 끝낼 수 있어요. C는요 하루에 20개씩 끝낼 수 있죠. 그래서 각각의 1당 능력이 나와버려요. 이렇게 문제를 바꿔놓으면 문제가 정말 쉬워져요. 예를 들어서 A, B가 3일 동안 일했다. 둘이서 3일 동안 일했다는 소리는 둘이 합치면 하루에 39개씩 만들 수 있는데 이걸로 3일 동안 일했대. 이 소리죠. 네, 그럼 거의 얼추 다 되네요. 이틀 동안 일했다고 할게요, 여러분. 네, 이틀 동안 일했다. 그러면 39에서 여러분 2 곱하니까 78개를 일단 끝냈다는 소리예요.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그럼 나머지 몇 개죠? 뭐 42개를 이 세 사람이 다 같이 만들면 며칠 걸리겠는가?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럼 이거 세 개 다 더해서 세 사람이 다 같이 만들던지 아니면 그 다음은 C가 혼자 와서 나머지를 마무리했다. 그럼 얘는 하루에 20개씩 만들 수 있는 애기 때문에 20으로 나눠줘 버리면 뭐 이틀하고 조금 더 해주면 돼요. 이런 판단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풀면 중간에 내가 문제를 풀고 있으면서도 지저분해진 그 개념도 다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냥 순수하게 해석할 수 있게 바뀌거든요. 근데 이걸로 가버리면 애초에 중간에 해석 자체가 안 돼요. 5분의 1, 8분의 1 막 섞여서 막 이상한 분수, 통분해서 나오는 분수 나오고 막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문제가 해석이 돼요? 해석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복잡한 문제일수록 이쪽 류로 가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알겠죠? 제가 기회가 되면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제 문자로 나와서 이게 조금 별로예요. 원래 유정이가 일하면 A, 세영이가 일하면 B1이 걸린다. 그랬죠? 그러면 자, A1, B1이라고 하면 이것들의 A 곱하기 B 뭐 예를 들어서 개라고 해봐요. 전체 일의량을 A 곱하기 B 개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유정이는 능력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걸 A1에 할 수 있기 때문에 A로 나눠버리면 하루에 B개를 끝낼 수 있는 애고요. 세영이는 하루에 A개를 끝낼 수 있는 애로 바뀌어요. 이렇게. 크로스가 됐죠? 자, 근데 유정이가 세영이가 같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로 며칠 동안 일을 했단 소리예요. 네, 근데 중간에 세영이가 일을 그만두었고 일이 모두 끝날 때까지 15일이 걸렸다. 근데 세영이가 일을 하지 않은 날을 구해봐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 얘는 세영이가 일을 하지 않은 날이면 자, 일단 유정이는 며칠 했죠? 잠깐만요, 여러분. 요 식을 적기 전에 유정이는 며칠 일했냐면 15일을 일했고요. 그죠? 처음부터까지 계속 다 일했어요. 얘는 중간에 빠졌습니다. 일을 하지 않은 날짜니까 15 빼기 X일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빠졌다는 소리예요. 이만큼 밖에 일 안 했어요. 했을 때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기 이것이 전체 양이면 되겠죠. 그래서 15B 플러스 15A 마이너스 AX가 AB 개야? 라고 놓는 게 우리가 그냥 제가 말씀드린 글씨 해석으로 푸는 문제예요. 알겠나요? 근데 문자가 나서 조금 그래요. 그게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나는 X를 구하면 되는 거구나. 넘어가 버리면 AX는 자 넘어가 버리면 네 15B 더하기 15A 빼기 AB가 나오게 될 거고 양변을 A로 나눠버리면 네 퍽 나눠지게 되겠죠. 그럼 이제 X는 하고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내비두고 여기부터 계산하면 15가 나오죠. 요거 계산하면 15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빼기 B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네 A분의 15B가 나오죠. 이렇게. 그럼 답이 여러분 요건데 요런 답 자체가 없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15 빼기 A로 가고요. 빼기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A, B에서 뭘 빼는 거죠? 15B를 빼게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부호를 여러분 마이너스로 묶었기 때문에 얘가 바뀌어야 돼요. 반대로. 그래서 전개했을 때 그래야지 더하기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녀석을 찾아주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B로 묶어줘서 A마 15로 바꿔치기 한 녀석이 있는지. 자, 그래서 15 마이너스 A분의 B의 A마 15. 답이 이렇게 2번 형태로 등장하게 되긴 하겠죠. 아무튼 문제 자체를 풀기는요, 이렇게 문자로 나온 것들은 딱히 뭐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자체도 잘 안 보이긴 하네요. 대신에 이제 숫자로 나왔을 때는 제가 설명드린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어찌 보면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서 딱히 보여드릴 건 없는데, 실제로 이제 문제 다시 나오게 되거나 이제 실제 기출에서 나오게 되면 제가 그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A부터 E의 5명의 영어 시험 평균 점수는 72점입니다. A, B의 점수가 65점이고 C, D의 점수가 75점이라고 하면 E의 점수는 몇 점입니까? 그랬네요. 너무. 네. 지금 전체 평균이 72인데 A, B에 65점이 있고요. 그죠? 그럼 65가 2개 있고 75가 2개 있고 마지막으로 내가 모르는 E의 점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5로 나눴을 때 이게 72야 라고 잡을 수 있는 거죠.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곱해주면 360은 이라고 구할 수 있고, 여기서 하면 130, 여기 150, 플러스 2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럼 여기 280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네, 계산하면 80입니다 라고 나오죠. 2는요. 그래서 2의 점수는 80점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구하는 방법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그죠? 평균 한 번이라도 구해본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식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또 빨리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67, 68, 69 이거 평균 구해봐 그러면 68이야 라고 금방 나오죠. 가운데 값이니까. 근데 이걸 여러분 막대 개념으로 보면요, 67, 68, 69 이런 개념이라고 보자면, 자 평균이 68이라고 하자면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하면, 이거 점점점인데 에이, 직선 오셨네. 네, 아무튼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여러분 여기 모자란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탁 잘라서 여기다 탁 넣어주면 셋 다 똑같아져서 평균이 68이야 라고 말해도 되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편차라고 합니다. 평균하고의 차예요. 편차예요. 그래서 실제로 별량 빼기 별량 빼기 평균이 우리가 편차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요, 모든 어떤 식이든 간에 편차의 합은 항상 제로예요. 항상 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간 부분은 밑으로 흔히 말하는 부족한 부분에 채워줘야 돼. 그러니까 다 높은 건 때려와서 낮은 거에다 봐가지고 이렇게 막 해주면 다 곳을 이렇게 골고루 쫙 되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간 부분하고 모자란 부분을 상쇄해버리면 죄다 제로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전부 다 편차의 합은 제로가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편차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편차의 합은 항상 제로다. 이걸 활용하자면 이거는요, 평균이 여러분 72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편차가 몇이에요? 마7, 마7이죠. 그죠? 65에서 여러분 72를 뺀 게 편차예요. 7점씩 부족해요. 그러면 저준선 75입니다. 그러면 풀3, 풀3이에요. 그럼 여기서 4점 부족하고 4점 부족하죠?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마 8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는 뭐가 돼야 돼요? 풀 8점이 돼줘야 상쇄되면서 제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균에서 8점을 더한 값이 80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편차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편차가 난 더 느린데요. 느려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네. 자, 제가 아직은 가평균을 알려드릴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다음 문제 정도에서 가평균을 알려드릴까요? 자, A그룹이 30명, B그룹이 50명, C그룹이 20명인 영어 시험을 봤습니다. B그룹이 A그룹보다 25점 높았고 C그룹이 A그룹보다 3배가 나왔다. 영어 시험 점수 총합이 600점일 때 세 그룹의 전체 평균 점수는 몇 점입니까? 얘 같은 경우 여러분 사람 수도 다르죠.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정확히 들어가야 될 거예요. 일단은 A그룹의 영어 시험 점수의 총합이 600점이라면 30명이 여러분 600점을 맞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600점을 여러분 30으로 나눠버리면 자 20점이 평균인 거죠. 네, 그럼 A그룹은 20점이 평균이에요. 그죠? 그러면 평균 점수는 B그룹이 A보다 25점 높았다고 합니다. 그럼 B는 45점이 평균이에요. C그룹은 A그룹의 3배로 나왔다고 합니다. 60점이 평균이라는 소리죠. 그럴 때 얘네들의 전체 평균을 구하세요 했거든요. 자, 그러면 자 30명, 50명, 20명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굳이 이걸 30, 50, 20이라고 적지 않아도 돼요. 계산해보면 어차피 전체 100명분에 30 곱하기 20 해서 600, 50 곱하기 45 해서
2250, 그 다음에 20 곱하기 60해서 1200. 어차피 이거 계산할 거고, 자, 여기서 어차피 0000 다 지워지는 형태예요. 고로 여기서 이거 공 지워서 그냥 3명, 5명, 2명씩 있어. 걔네들의 평균 구해도 됩니다. 특별히 뭐 이걸 20명, 30명, 50명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약분해서 동시에 나눠지는 수 약분해서 3명, 5명, 2명으로만 계산해도 되겠지? 라고 판단해 똑같은 식이 나와요. 그래서 10분의 60, 5 곱하면 225, 그죠? 똑같은 식 나오죠? 12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예를 들은 거예요. 45명, 여기 60명, 여기 30명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요. 15의 배수들이잖아요. 그러면 15로 나눠서 3명, 4명, 2명이었어 라고 판단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다 이걸 곱하려고 하지 말고. 알겠죠? 그런 해석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이런 문제 풀 때 조금 더 효율성이 있을 겁니다. 자, 계산하면요. 이걸 계산 이거 똑같아요. 네, 345에서 405입니다. 그걸 10으로 나누기 때문에 답은 40.5점 나오겠죠? 네.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1번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땡땡 공단 민원팀 직원 20명에 대한 고객평가 다 나왔습니다. 평균 점수는 몇 점입니까? 그랬어요. 헐. 네. 일단은요. 20명이래요, 여러분. 20명.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A, B를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전부 다 더해볼까요? 여기 몇 명이죠? 네, 7명. 여기는 2명 플러스 A. 여기는 5 플러스 B. 여기는 3입니다. 일단 싹 다 해주면 10에다가 17 더하기 A 더하기 B예요. 그죠? 네. 원칙적으로 보면 A랑 B를 모르면 못 풀어요. 점수가 달라지면. 그런데 어떤 영역이에요? 친절 영역이죠. 친절 영역에는 A랑 B의 합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친절 영역이 여러분 가로줄만 해석하면 돼요. 지금 저는 세로줄을 해석해서 전체 사람 수를 생각하려고 했는데 A, B가 따로 있지 않은 가로줄, 같이 있는 가로줄을 생각해버리면 자, 아까 여기서도 봤지만 여러분 전체 합쳐주면 3명, 5명, 8명 그 다음에 여기 합쳐주면 7명, 2명이었기 때문에 9명에 8명이면 여러분 17명이거든요. 그럼 A 더하기 B가 여러분 3명이에요. 이걸 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자, 친절 영역 100점 받은 사람이 몇 명이야? 그러면 어차피 A랑 B를 합친 건 3명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3명 더하기 3명이니까 여기가 6명이네. 1, 3, 2, 1이니까 네, 여기 몇 명이죠? 7명이네. 여긴 5명, 여긴 2명이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평균은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죠? 6 곱하기 100 해서 600, 7 곱하기 90 해서 여러분 630, 5 곱하기 800에서 400, 140 나오게 될 거고요. 싹을 더해준 다음에 여러분 2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네. 다 더해주면 여기 1260에 540이라서 1800 나옵니다. 그래서 나눠주면 90점이, 제가 계산 잘못했나요? 다시, 네.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네요. 자, 여기 1230에 30이죠? 이상했어요. 죄송해요. 540입니다. 더해주면 1770 나오고, 이거 20으로 나눠주면 되죠? 나눠주면, 8이 16에 88.5점 이렇게 나오게 되겠군요. 네. 답은 4번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가평균 하나 알려드릴게요. 가평균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알고 있길 바래요. 자, 이거 평균 구해봐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짜 평균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가짜 평균이 잡혔기 때문에 가짜 편차가 나옵니다. 이럴 때 가짜 편차의 총합이 여러분 재료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자, 가편차의 평균을 더해요. 그러면 이것이 진짜 평균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쏠쏠한 식이에요. 저는 평균 구하라고 할 때 거의 이걸로 풀어요. 가편차 이걸로 거의 다 풉니다. 물론 편차가 보이면 편차 합은 제로야 이것도 풀겠지만 대다수 이거 평균 구해봐 그랬을 때 전부 다 거의 다 이걸로 풀어요. 가평균은요 여러분 뭐냐면 내 맘에 드는 녀석 잡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을 때 도수공법에서 잘 나오긴 하는데 가장 많은 녀석을 가평균으로 잡아버립니다. 7자리가 제일 많죠. 90점짜리가. 그럼 실제로 여기가 6명, 7명, 5명, 2명 있다는 소리인데 자 여기서 90점으로 내가 평균을 잡아버렸어요. 자 그럼 가편차의 평균은 일단 전체 20개니까 20분의 여기 편차가 얼마죠? 100점이면 100점 빼기 90이니까 여기는 10점의 편차가 남고요. 여긴 빵점의 편차,
여기는 마이너스 10점의 편차, 여기는 마이너스 20점의 편차가 존재하죠.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영역만큼 상쇄가 돼요. 5개야 6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1개가 남네,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는 10점 하나 남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0점이 남아요. 그러면 두 개를 합쳐주면 10점하고 마이너스 40점이 합이니까 지워지면서 30점이 나올 거고,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1.5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90에서 1.5를 빼기 때문에 88.5점이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가평균은요, 여러분 언제 좋냐면 숫자 굉장히 많을 때, 계산하기 굉장히 귀찮을 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승부표인데 뭐 33, 44, 55, 66, 막 77 이런 거 나왔다고 해봐요. 이게 계급값이에요. 그리고 얘가 각각 몇 명 이런 거 있다고 쳐봐요. 여기에 제가 예를 들게요. 좀 진상을 떨어봐야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계산하기도 쉽게 123, 여기 134, 여기 145,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좀 맞출게요. 133, 132로 맞춰야겠다. 132에 네, 여기가 124였다고 해봐요. 만약에 제가 짜여진 각본처럼 맞춘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면 아주 좋은 값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얘 평균 구하래요. 예를 들어서 33점, 이거 점수라고 해봐요. 33점, 44점, 55점, 66점, 70점이 있는데 33점이 123명. 우와. 44점이 134명? 이거 평균 구하래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다 곱할 거예요? 곱할 거예요? 물론 곱해도 돼요. 하기 싫을 뿐이에요. 그죠? 정말 하기 싫을 뿐이에요. 이럴 때 정말 좋은 게 방금 했던 가평균입니다. 그냥 딱 봤을 때 가장 많아서가 아니라 중간이라서 저는 잡았어요. 이번에는 중간이라서 55로 내가 가평균을 잡아요. 그럼 얘는 가편차가 얼마죠? 33에서 55를 빼니까 얘는 실제로 마이너스 22점, 얘는 마이너스 11점, 얘는 빵점, 얘는 11점, 얘는 22점 나오죠.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차피 123 곱하기 마이너스 22 해야 되고, 마이너스 11 곱하기 134 해야 되고, 더하기 135 곱하기 11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상쇄시킬 게 눈에 보여요. 여기 마이너스 11점과 플러스 11점이 있어서 상쇄를 시키는데 얘가 134개가 있고 132개가 있기 때문에 얘가 싹 지워지고 얘가 싹 지워지면서 2개가 살아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23개가 있고 124개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2 플러스 22도 상쇄가 되는데 얘 다 지워지고 얘는 1개가 살아남아요. 그러면 이 2개가 마이너스 11점짜리가 2개, 마이너스 22가 나올 거고요. 22점짜리가 1개가 나오죠. 그래서 편차의 합이, 가편차의 합이 여러분 제로가 나오죠. 그러면 제로분의 이거 전체 몇인지도 몰라요. 얘 진짜 평균 얼마니? 55네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짜여진 각본처럼 만들긴 했어요. 요럴 때 여러분 가편차, 가평균 사용하는 거 굉장히 쏠쏠해요. 재미있고 빨리 풀리고 네, 얻어먹을 게 많은 어찌 보면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네. 네, 원가, 정가 형태군요. 그럼 이제 원가, 정가 문제도 여러분 약간 뭐 이론이라고 할 만한 건 거의 없지만, 그래도 이론을 좀 설명드리자면, 자, 이익을 보겠습니다. 뭐, 할인을 하겠습니다. 할증을 하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있죠. 이익이란 말이 여러분 할증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10%를 흔히 말하는 이득을 얻으려고 해요. 이럴 때 하는 게 할증 개념이고요. 내가 10%를 할인해줬어요 하는 게 할인이겠죠. 뭐 이건 말이 똑같이 없네요. 자, 그렇다면 10%를 올려받을 거예요 라는 해석으로 내가 어떻게 하냐면 원래 금액 자체가 100%였는데 원래 개수 자체가 100이었는데 100%짜리였는데 10%를 늘렸다는 소리는 얘가 110이 됐다는 소리예요. 근데 얘가 여러분 100%짜리를 우리가 식 가운데 숫자 가운데 쓰려고 그러면 숫자를 바꿔야 됩니다. 뭘로 바꿀 수 있냐면 100이 여러분 1이에요. 그럼 110이면 1.1이에요.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20% 올려버리겠습니다. 그럼 120이겠죠? 그럼 실제로 내가 식을 쓸 때는 1.2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35%를 올릴 거예요. 그러면 1.35를 쓰는 거예요. 거꾸로 할인하겠습니다. 10% 할인하면 100인데 내가 90만 받을게요 라는 소리예요. 90%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0.9고요. 20%를 할인해 주겠습니다. 0.8이고요. 이런 개념이죠. 우리가 할인은 잘 알아요. 왜냐면 모든 물건 사고 할 때 할인율 딱 붙어 있고 그러면 막 다 알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치들을 내가 숫자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어떤 금액에다가 할인했어. 그러면 이걸 곱하는 거예요. 0.9를 곱하든 0.8을 곱하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 금액에서 내가 이득을 얼마큼 20%를 보려고 그래. 그러면 1.2를 곱하든지 네, 뭐 1.3을 곱하든지 이런 식으로 네, 정가 잡을 때도 쓸 수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개념이 여러분 이래요. 대신에 얘는 괜찮은데 문자로 나올 때 있어요. 자, X% 할인했어요. 그럼 여러분 A1인 정가의 어떤 물건을 X% 할인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보다 힘들어합니다. 어쩌라는 거지? 네, X%는 여러분 숫자로 바꾸려면 이 %는 100분의 1짜리예요. 그럼 얘를 100분의 X로 바꿔치기를 하고요. 원래 100%는 1이었죠? 1이에요. 할인이라고 하면 빼기, 할증이라고 하면 더하기입니다. 그럼 원래 값이 A1이었다. 네,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문제 만들까요? 정가가 A1이에요. 정가라는 거는 원래 원가에서 이익을 붙인 판매 가격이라는 소리예요. 정가에 10%를 할인했다. 15%를 할인했다. 그러면 식을 이렇게 적고 여기다가 10, 15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문자로 나왔다. X% 할인했다. 그러면 A 곱하기 가로 열고 1마 100분의 X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원가가 A1이었는데 20% 남길 거야. 그래서 정가를 잡을 거야. 그때 그 20%를 잡을 때면 A에다가 원래 있었던 1에다가 100분의 20을 적어서 계산하더라. 문자로 나오면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문자로 만들어 볼게요. 원가가 A1이었는데 X%의 이익을 붙여서 네, X%의 이익을 붙여요. 붙인 다음에 했는데 잘 안 팔려서 네, Y% 할인해서 판매했다. 그때 가격 구해봐 이런 문제 등장했다고 해봐요. 문자 투성이죠. 자, 그럼 어떻게 했냐면 원가 A1 일단은 정가를 구할 때 X% 이익을 붙였다는 표현을 쓰려면 1 플러스 100분의 X1이 됐다는 소리예요. 이게 정가죠. 네, 흔히 말 판매가입니다. 이익이 붙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 그램에 이걸로 안 팔려서 Y% 할인 판매했대요. 그럼 Y% 할인 판매했다는 소리는 1 마이너스 100분의 Y를 곱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자유자재로 돼야 이런 문제 풀 때 쓱쓱 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문제를 빨리빨리 한번 풀어보죠. 어떤 상품의 원가에 원가 A1 40% 이익을 붙였대요. 그러면 1.4를 곱했다는 소리예요. 이게 정가인데 세일 기간 맞아서 이거에 15%를 할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0.85를 연달아 곱했다는 소리예요. 했더니 원래 가격보다 2,660원이 많았어 이 소리죠. 네, 이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계산해보면 20분의 17이에요. 예쁘지 않아요. 1.4는요 10분의 14도 괜찮지만 2분의 7? 2분의 7은 아니죠. 3.5죠 이러면 뭐가 낫나요? 5분의 7인가요? 네, 5분의 7 이렇게. 자, 이것이 A 더하기 2661에 뭔가 약분도 안 되고 0 그렇죠. 하지만 이걸 5로 바꿨기 때문에 조금 더 쉬워지긴 했어요. 둘이 곱해버리면 100분의가 됩니다. 7하고 17 곱하면 7, 7에 49, 7, 1은 7, 네, 119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러면 A에다가 1.19배가 됐다는 소리고 1.19A는 A 더하기 2660이니까 A 넘어가면 1이 빠지게 되죠. 0.19A는 2660이야. 그러면 네, 두 자리 가지고 26만 6천을 19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만 6천을 네, 19로 나눠주면 1, 19 해주면 76이니까 4 정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14,000원이 여러분 A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가 14,000원이었다는 소리고 정가에 팔았다면 여기에 40% 이익을 붙였겠죠. 40%면 0.4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5,600원이 이익이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왔다는 갔다는 막 좀 해야 되긴 하지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L사는 어떤 상품의 원가에 20% 이익을 붙여 판매하고 있었는데 1.2를 곱하고 팔고 있었는데 네, 현재 가격에서 10% 할인해서 판매하려고 한대요. 그럼 0.9를 곱하겠다는 소리죠. 그것이 12만 9,600원이었어 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두 개 계산하면 여러분 얼마냐면 자, 두 개 계산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씩 나누는 게 좋아요? 나누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소점이 두 자리가 있는데 양변에 100을 곱해서 소점을 없애요.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그럼 12하고 9입니다. 9로 약분을 해버리면요. 여기에 1, 그 다음에 4, 36이죠. 그러면 36이 남아서 4, 0000 나오게 될 거고 12로 나눠버리면 얘는요. 1, 2, 0000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A는 12만 원이네요.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야 여러분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한꺼번에 계산해서 1.08이네 하고 1.08로 나눠치기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입니다. 네. 빨리만 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은요, 제인이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습기랑 서랍장을 하나씩 구매해서 183,520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때 가습기는 정가 15%, 서랍장은 정가 2% 할인받았어요. 오, 그런데 평균 20% 할인이다. 여긴 여러분 요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물론 X 더하기 Y는 네, 이렇게 갈게요. 원래 정가가 X였다고 치죠. 네, 가습기 정가 X, 서랍장 정가 Y였다고 치면 15% 할인받았으면 0.85X예요. 그 다음에 0.75Y가 될 거고 합쳐서 183,520원이고 원래 이 가격은 그냥 정가로 X 더하기 Y로 샀을 때 0.8을 곱한 녀석이야 라는 소리죠. 그죠? 네. 그래서 결국 이거를 풀어야 된다는 소리인데요. 그래서 X 더하기 Y가 얼마인지를 구해놓고 이거랑 두 개를 연립하겠다 뭐 이렇게 가야겠죠. 아니면 이걸 전개해서 0.8X, 0.8Y가 똑같은 183,520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개수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한 녀석에다가 0.85를 맞추든지 뭐 이렇게 접근을 좀 해야 됩니다. 별로 안 좋죠. 그래서 0.75를 7호를 곱해서 뭔가 바꾸다든지 막 아무튼 개수 맞춰줘야 돼요. 연립하려면. 영 짜증나고 영 오래 걸릴 거예요. 이 문제는 이렇게 가면 시간 낭비가 제대로 된 문제고 이 부분을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눈이 번뜩이면서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지 이러면서 여러분이 발견을 했어야 돼요. 뭐냐면 한 녀석을 15% 할인했고 한 녀석을 25% 할인했는데 평균적으로 20% 할인한 거다. 그럼 여러분 아까 그 해석과 비슷해요. 여기 15%짜리가 있고 25%짜리가 있는데 딱 중간이 여러분 평균이래요. 20%짜리가. 두 개의 평균이 20이래요. 그럼 이쪽의 무게랑 이쪽의 무게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같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1대1이니까 여기가. 그죠? 여긴 15고 25면 5, 5씩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5, 5씩 돼야 된다는 소리고 결론적으로 이거에 대한 값이 같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평균이 딱 저기 중간이 나올 수 있지? 가격이 같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녀석을 여러분 2x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 x이기 때문에 여기서 0.8을 곱했더니 그것이 183,520원이야. 요거 구해주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5분의 4예요. 그죠? 네. 여기다 5를 곱하고 여러분 8로 나눌 겁니다. 5를 곱해버리면요. 8로 나누고 5를 곱할까요? 아니요. 5를 곱할게요, 일단은. 5를 곱해버리면 9, 1, 네, 7, 6, 00 나오게 될 거고요. 얘를 8로 나눠버리면 x가 나오게 됩니다. 8로 나눠버리면 1, 1, 37이니까 42, 56이니까 700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114,700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답이 그래서 4번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다음 문제는요. 다음 시간에 계속 또 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